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오늘도 원장님이 가운데 앉으셨어요. 예, 오늘 지난편에 예고한 것처럼 와인 숙성하는 오크 통에 관한 전반적인 설명해 드리려고 가운데 앉았습니다. 네. 황원 앵커님 언제 가운데 앉아보실 수 있나요? 아니 그전에는 임지연 아나운서 앉았고 네. 지금은 원장님 앉았고 이 보니까 잘생긴 사람만 가운데 앉는 건지 좀 세상이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래도 행복합니다. 뭐냐면 이 와인 채널의 내용을 통해서 와인의 상식과 정보를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함께 배달하는 배달부 역할을 할 수 있어서 아주 행복합니다. 저도 사실 이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하다 보니까 굉장히 든든하다는 생각도 들고요. 와인에 관한 그 상식도 차곡차곡 쌓이는 것 같아서 너무 기쁜데요. 네. 아마 시청자분들도 굉장히 즐거워하고 계실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와인 오크 숙성의 모든 것을 알아볼 텐데 네. 처음에 알아보려면 사실 그 역사라든지 유래라든지 이런 것부터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우리 황 작가님이 설명해 주시죠. 전해져 내려오는 것은 프랑스의 옛 선조인 고울족이 사용했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고울족은 우리가 시오노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도 나옵니다만 율리우스 시저가 갈리아 일대기, 프랑스 일대를 점령하고 나서 갈리아 일대기를 쓰지 않았습니까? 그 갈리아가 고울족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고울족, 즉 옛 프랑스 선조들부터 오크통을 사용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와인 관련 용도로는 프랑스 선조들이 가장 먼저 사용을 했다. 네. 이런 말씀이신데요. 근데 사실 그 초창기에 오크통을 사용한 용도와 현대의 용도 좀 달랐을 것 같아요. 우선 그 초창기에는 어떤 용도로 오크통을 사용했을까요? 그 당시에는 오크통이 와인의 숙성에서 효능을 나타낼 것이라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던 시절이죠. 네. 그 당시에는 액체를 갖다가 보관을 하고 또 운송하는 이런 용도로 쓰여 있었죠. 네. 그러나 오크로서 통을 만들어서 보관한다는 그 만드는 거는 그때부터 이미 됐다라는 것이 대단한 사실이죠. 그 액체를 보관하기 위해서는 네. 예를 들자면 나무로도 했어요. 일반 나무통도 하고 또는 독이 흙으로 만든 독이도 있고 또 가죽으로 술부대를 만들어서 사용하기도 했죠. 그래서 새술은 새부대 할 때 그 부대가 그렇죠. 그거죠. 그런 식으로 보관과 운송의 개념에서 시작했다고 보면 되죠. 처음에 이제 그 오크통을 와인을 보관하는 용도로만 단순히 사용을 해봤는데 다른 변화나 다른 일들이 일어난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중세를 지나고 나서 오크통에다 와인을 넣어서 보니까 그리고는 시간이 가면서 이게 진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와인의 향과 맛에 변화를 주는 것을 이제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관하다 보니까 오크통에서 자연스럽게 숙성이 이루어졌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아니 너무 궁금한 게 도대체 오크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어서 이 와인이 숙성되는 건지 굉장히 궁금해요. 이런 와인이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이 와인을 담기 전에 오크통이 있었잖아요. 오크통에 내벽 참나무의 면이 있을 테고 와인 자체에 액체가 있잖아요. 그 두 액체와 고체가 만나서 화학작용을 일으키는 거죠. 그런데 숙성을 하는 과정은 뭐냐 하면 이게 오크의 정말 진리입니다. 특징이기도 하고요. 미세한 산소를 계속 빨아들입니다. 그러니까 통기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액체가 새지는 않지만 그 미세한 틈을 타고 미세한 산소가 흡입이 돼서 공기를 마시면서 와인은 숙성을 하는 거죠. 그 과정에 오크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크 속에도 산화시키고 숙성시키는 소재가 있고 와인에도 그 자체가 있고 이 둘이 만나서 공생작용, 공동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2차 아로마라고 하는 부케가 나오는데요. 포도에 있는 그 폴리페놀 성분하고 오크 나무에서 나오는 건 좀 다르죠. 오크 통, 오크 나무에서 나오는 그 성분들은 한 60여 가지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이제 바닐라죠. 그거하고 탄닌이 나와요. 바닐린이 와인 두께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와인이 점점 오크통에 숙성한 와인이 시간이 흐르면서 아주 은은하고 진짜 향긋한 오묘한 향들을 발산하는 것이 바로 바닐라 향인데요. 이 성분 때문인데 그 숙성하면서 오크통에 있는 그 바닐린이 그 알코올 성분과 알코올이 이제 뭔가 추출을 해낼 수 있는 그 특징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바닐린을 자꾸 추출하면서부터 새로운 향을 발산하게 되죠. 그러면 어떤 향들이 우리가 나오냐?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고급 향에서 즐기는 그다음에 구운 토스트 향이라든가 또 향신료 향이라든가 코코넛 향 같은 거 우리가 포도에서 나오지 않는
그런 고급 붓게들이 바로 여기서 연유된다고 와. 보면 되죠. 대단하네. 그래서 이 오크통 숙성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많은 와인 애호가분들이 따져보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솔직히 그 오크가 참나무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뭐 우리나라 야산에도 널려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 우리나라 야산에서 갖고 온 참나무로 오크통을 만들면 이런 똑같은 효과를 좀 기대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나무는 뭐 전 세계 기후대가 네. 맞으면은 나오게 되는데 우리나라 참나무로 가지고 와인을 숙성을 하면은 굉장히 더 막 떡떡하다든지 그 고유의 향들을 살릴 수가 없어요. 아, 그게 그래요? 뭐냐면 전 세계의 와인 숙성하는 오크 나무는 프랑스, 또 미국, 헝가리, 러시아 이런 데에 있는 참나무를 가지고 만들게 돼요. 네. 프랑스의 알리에 트롱세 지역에서 나오는 참나무가 이제 최고급 와인에 숙성하는 데 사용되는데요. 네. 참나무를 심는 그 기후에 따라서 또 네. 습도에 따라서 참나무가 촘촘하느냐 느슨하느냐에 따라서 와인에 숙성될 때 효과가 굉장히 다르다고 하지요. 그러니까 참나무가 자라는 때로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이 네. 때로와에 의해서 네. 사용한 그래서 뭐 요즘은 프랑스 오크를 선호하긴 하지만 네.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의 하나의 새로운 트렌드가 프랑스 오크통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러시아, 헝가리산을 한번 같이 숙성해서 블렌딩하는 네. 이런 아주 재미있는 현상이 있죠. 들어본 것 같아요. 재밌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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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인커님께 여쭤볼게요. 네. 그 오크통의 사이즈가 저는 일단 궁금하고 어. 떤 과정으로 만들어지는지를 좀 알고 싶거든요. 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굴비두름 엮듯이 그 강철 탭을 쫙 해서 준비를 해놓고 거기에 널빤지, 오크로 만든 널빤지 쫙 펼쳐서 하나의 모양을 만든 다음에 걔를 모으면 어떻게 됩니까? 평평한 원기둥이 되겠죠. 그렇죠. 걔를 그 상태에서 오크나무로 불을 붙입니다. 오크로 숯을 만들면 열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원통을 그려서 오크통 모양의 타원형의 어머나. 원통을 만듭니다. 네. 그렇게 한 다음에 얘가 철로 강철 밴드로 아주 강력하게 고정을 그건 해놓으면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 사람이 이제 하는데 기계가 장비가 있어요. 장비가 있는데 그걸 네. 강철 밴드로 고정을 해놓으면 그러고 나면 아래 위 판을 덮으면 이제 통이 완성되는데 그렇죠. 이러면 네. 당연히 이런 궁금함이 생길 거예요. 뭐냐면 아니 그렇게 허술하게 만들어면 와인도 액체인데 새지 않을까? 네.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미묘한 비밀이 있습니다. 참나무는요 오크통을 만들고 난 다음부터 팽창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미세한 0.00001mm의 틈조차도 다 스스로 막아버려요. 와. 그래서 와인을 6개월이든 8개월이든 3년이든 거기 안에서 숙성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아까 질문에서 이제 사이즈. 오크통의 사이즈. 네. 이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한마디로 지금 이 와인이 대략 평균 표준적으로 전 세계적인 병 모양은 달라도 약 750ml 그렇죠. 이렇게 네. 되는데요. 네. 이 750ml짜리 와인 300병이 들어가는 사이즈. 이게 이제 보르도 지역의 오크통의 특징입니다. 그 오크통 이름을 그 바리크라고 불러요. 예. 바리크. 대신에 네. 그 바리크보다는 키는 좀 작은데 배가 훨씬 더 똥똥한 배불뚝이 본 것 같아요. 오크통이 있어요. 네. 그건 어디서 만드냐면 주로 사용하냐면 부르고뉴 지방에서 부르고뉴. 주로 사용하는데 그 오크통 이름을 BS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보르도 거는 이게 300병이 들어가는 거에 비해서 부르고뉴의 한 BS에 304병이 들어갑니다. 이제 양조 과정에서 그 오크통 숙성을 하는데 네. 모든 와이너리에서 다 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네. 그렇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오크통 숙성이 하나의 트렌드고 또 와인을 소비하는 소비자들도 오크통 숙성한 와인을 선호해요. 모든 와인을 갖다가 다 오크통에 숙성하면 안 된다는 거죠. 첫 번째로는 와인이 오크통을 숙성해도 견딜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와인이어야 돼요. 레드 와인이 우선이 되겠죠. 그렇죠. 그렇지 않고 로제 와인이라든가 화이트 와인은 연하고 그렇죠. 그 순수하잖아요. 이런 거를 만약에 오크통에다가 그 숙성을 하게 되면 네. 그 오크가 나무잖아요. 그렇죠. 나무 향이 굉장히 많이 배어서 그 순수함에 그거를 잃게 돼요. 네. 그래서 무조건 오크통에 숙성해야
좋다라고 하는 개념은 좀 다른 개념이고요. 네. 오크통 사용을 얘기를 할 때 100% 오크통 사용했다. 맞아. 뭐 75%를 썼다, 네. 50% 썼다는 얘기를 전문가들끼리는 해요. 그럴 때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예. 100%라고 하는 거는 직접 처음에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한 새 오크통, 그 만든 새로운 뉴 오크통을 사용했다. 그것만 사용했다는 것을 100%로 하겠다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이 오크통은 뒤에도 나오겠지만은 네. 효능이 예.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서 오크 안에 있는 그 오크의 효과가 떨어지게 되겠죠. 그랬을 때 1년 후에 사용을 한다든지 네. 2년 후에 사용하는 걸 같이 병행해서 썼을 때 75%냐 50%냐 이런 개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보르도라든가 부르고뉴라든가 또는 그 미국이란 신세계 와인에서도 최고급 와인들은 거의 100%뉴 오크통을 쓴다는 거죠. 네. 그런 와인들은 이미 와인들 자체가 그 안에 새로운 오크를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힘이 갖추고 있다라는 거죠. 보르도의 경우 예를 들어서 뭐 라피트 로칠드라든가 마고라든가 뭐 동르칠드라든가 물론 뭐 오전이라든가 이런 페트리스라든지 이런 와인들이 뉴오크통을 사용하면서 자기네만의 또 독특한 와인을 만들고 싶어서 예를 들어서 샤또 마고 같은 경우는 자체적인 오크통 제작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와인에 맞는 오크통을 제작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그 안에 그을리는 라이트하게 하느냐 미디움을 하느냐만 아주 많이 태우냐 한 다음에 100% 오크통을 사용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되는 거죠. 네. 오크통에서 무조건 장기적으로 숙성을 했다. 그게 좋은 와인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화이트 와인의 경우도 오크 숙성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샴페인 경우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 샴페인은 일반 스탠다드 샴페인과 프레스티지 샴페인 같은 경우 프레스티지 같은 경우는 오크통에 약간 숙성한 형태로 해도 그 와인 자체가 견뎌낼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오크통의 숙성을 얼마 동안 하느냐 이렇게 효능과 효과가 있다고 할지라도 네. 너무 오크통의 숙성 오래 하면 안 좋잖아요. 그렇죠. 대개 와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 양조를 한 다음에 에이징 숙성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스테인리스 탱크에 숙성을 하든 오크통에 숙성을 하든 그래서 6개월에서부터 보통 한 3년까지 숙성을 해요. 그런데 그 고급 와인, 프랑스의 특급 와인이라든가 전 세계의 유명한 와인들은 보편적으로 한 18개월에 24개월 정도 하는데 나라마다 좀 달라요. 네. 예를 들어서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기간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크리안자라든가 리제르바라든지 그란 리제르바라든가 이런 것들은 숙성 연도에 따라서 이제 아마 규정을 정해주죠. 특히 이태리도 마찬가지죠. 이런 형태가 돼. 물론 프랑스는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네. 보르도처럼 까베 소비뇽이라든가 이런 강직한 와인일 때는 좀 숙성을 좀 오래 하고 부르고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탄닌이 약하기 때문에 짧게 보편적으로 1년 전후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전 세계에서 요즘 트렌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크 터치기 때문에 네. 그냥 6개월에도 하고 또는 뭐 길게는 3개월까지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팁을 하나 드린다면 와인샵이든 아니면 와인을 마시는 레스토랑이든 이런 데 갔을 때 소믈리에들이라든가 판매상들한테 오크 숙성을 얼마나 했나요? 하고 슬쩍 물어보는 것도 좋아요. 자, 다음 편에는 어떤 내용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볼까요? 다음 시간은 바로 코르크막입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고맙고요. 네. 와인은 사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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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